무슨 학파나 무슨 뭐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유교를 대체로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봐요. 그때는 이제 물론 다 성리학이라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또 첫째가 수기 철학, 자기 몸을 다스리는 수기치인을 중심으로 하는 도학. 이 도학파라는 분들은 뭐 심오한 이론 이런 것보다는 몸을 자기 몸을 수양하는 거가 우선이다 하는 게 그 도학이에요. 도학파라는 분들은 되게 수기철학, 신독이라는 게 뭐냐면은 캄캄한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도 스승이나 임금님 앞에서처럼 의관을 다 차려입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몸을 다스려야 한다. 신독, 혼자 있을 때도 무지무지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수기철, 자기 몸을 닦는 거죠. 그걸 이제 도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훈고학이라는 게, 훈고학이 뭐냐면 사서, 오경, 고전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논어에 보면 뭐라 했다, 요걸 해석하고, 대학에 어쩌고 이걸 해석하고, 이걸 훈고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글짓기,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이제 문학이죠, 문학. 그러니까 뭐 시를 짓고 소설을 짓고 하는 이런 사장학,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도학, 훈고학, 사장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리학자들은 사장학은 글재주 자랑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재주나 자랑하는 그런 거 하려고 학문을 하느냐? 학문도 아니다. 말하자면 이제 외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고학은 그 과거 시험 준비, 훈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결국은 시험 잘 보는 기계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학자라면은 사장학이나 훈고학을 멀리하고 수기철학, 자기 몸을 닦는 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보는 것도 그렇게 시험 위주로만 보다 보면은 시험 잘 치는 사람이 급제해서 관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험 보는 기계를 뽑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뒤에 산당공 돌아가신 뒤지만은 이제 김경필의 제자 조광조가 중종 때 정권을 잡아요. 딱 정권을 잡았을 때는 혈량과를 설치를 하죠. 그 혈량과라는 게 뭐냐면은 지방에서의 군수, 부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고을에서 도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수기를 잘한 사람, 몸을 잘 닦아서 도와 덕을 갖춘 사람을 추천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은 향시와 회시를 건너뛰고 마지막 전시만을 봐서 관리가 되게 하는 그걸 혈량과라 그랬어요.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수기철학, 몸을 먼저 닦아서 사람이 먼저 된 다음에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거니까, 말하자면 공부하는 기계를 안 뽑고 몸을 잘 닦아서 도덕을 갖춘 사람을 뽑는 방법이라면은 지방에서 지방 수령이 자기 다스리는 지방에서 제법 도덕을 갖췄다고 보이는 사람을 뽑아서 올리면은 그 중에서 발탁했으면은 말하자면 도덕을 갖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혈량과다 해갖고 뽑았는데, 조광조가 이제 사형당한 뒤에 다 돌이 깨시라고 없애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때 혈량과로 급제한 사람 다 파방을 시켜서 없애버렸는데, 그때 혈량과에서 급제한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말하자면 그냥 추천한 사람이 말하자면 제대로 도덕을 갖추고 추천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자기 잘 아는 사람, 말하자면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추천한 사람이 많고, 뒤에 이제 혈량과 추천됐다가 파방되고 다시 과거 보고 해갖고 이제 배설에 나오는 사람이 뒤에 보면은 뭐 상당히 나쁜 사람도 많아요. 말하자면 이제 도학자들이 말하는 소인배가 혈량가로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혈량과를 만든 것은 시험 잘 치는 사람보다 도덕성 갖춘 사람을 등용하자는 취지였는데, 사실 그 사람이 어떤 도덕성을 갖췄는가를 시험을 쳐서 고른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제 과거 시험은 결국은 과거 시험도 역시 시험이기 때문에 재수업이라 해가지고 글짓기를 해서 이 사람이 글을 얼마나 잘 짓는가, 문장력도 보고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글 잘 짓고 고전 달달달 외우고 하는 사람은 결국 시험 보는 도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장학은 결국 문장이나 문장 실력이나 뽐내고 글재주나 자랑하는 거고, 훈고학은 뭐 고대 논어가 어떻고 맹자가 어쩌고 주역이 어쩌고 하고 아는 체나 하는 걸로 이렇게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산당공이 좀 낙방한 것은 다른 문제보다는 건강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당공은 자신의 병을 자기가 낫게 하겠다고 한증막을 개발해갖고 이제 한증막을 사용했는데, 너무 과중하게 사용하다가 병을 악화시켜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실기라는 글을 써서 후세의 후학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 반복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그 글을 써서 남겼어요. 내가 사실만여시 이렇게 해서 한증막을 만들어서 쓰다가 너무 과중하게 사용해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니 이 글을 읽은 사람은 이런 실수를, 나 같은 이런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는 글을 남겼어요. 병이 들면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치료를 하면 나아야 하는 것은 세상 이치이다. 병이 들었는데도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는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몸을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내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치료를 열심히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어 오히려 더 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불행한 일인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지금 내가 바로 그 좋은 사례이다. 근데 산당공의 병을 보면은 산당공이 어린 나이에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정신을 맑게 유지를 하려고, 어찌 보면 욕심이죠. 공부 욕심에 정신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 문에서 가장 가까운 창문에서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이런 데 앉아서 이제 공부를 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조선시대 성균관 요런 데는 지금 같은 온돌방이 아니에요. 청이에요, 청. 대청이 실제로 조선 궁궐을 보면은 궁궐에 온돌이 몇 개 없어요. 관청은 뭐 당연하고 온돌이 몇 개 없고 전부 이제 청, 나무로 판자로 깔은 청인데 그 청으로 된 서재가 얼마나 춥겠어요. 그 추운 서재에 겨울에 그것도 정신을 맑게 하겠다고 문틈에서 가까운 문에서는 찬바람을 계속 쐬는데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너무 추운 서재에서 문틈에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쐬어서 이렇게 병을 얻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0대 나이에는 도학을 한다는 친구들, 말하자면 김경필, 남효온 요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전국의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면서 경치전 다니면서 이제 도학 공부한답시고 다니면서 노숙을 하고 말하자면 야영을 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야영하는 시설이 지금처럼 무슨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불 하고 그냥 텐트만 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같이 닭털 침낭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병이 악화됐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동쪽과 서쪽으로 마구 돌아다니느라 나귀 등에 자리를 깔고 지냈고 길가에다 밥 지을 솥을 걸었다. 잠시도 쉴 겨를이 없었기에 이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 몸이 바짝 말랐으며 얼굴빛은 새카맣게 변했으나 스스로 머물러 쉬면서
몸을 조절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였다. 결국 이제 병이 든 몸으로 야외 생활을 하니까 병이 더 악화되고, 도학 공부한다고 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 병을 키우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산당공의 그 건강 문제는 원래 몸도 좀 허약했거나 몸에 무슨 뭐 지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도하게 몸을 혹사를 해서 이제 문제가 악화된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좁은 식견으로 달나라에 있는 개수나무를 꺾어보겠다는 허황된 뜻을 품고 친구 유생, 김자허, 유익지와 더불어 월출산에 있는 정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달나라에 있는 개수나무를 꺾는다, 이 말은 그 문과급제를 묘사하는 시에서 쓰는 주로 19에 자주 등장하는 묘사예요. 그러니까 달나라 개수나무를 꺾는다는 말이 문과에 급제한다, 이 뜻이에요. 그걸 이제 시를 주로 옛날 사람들의 시에서 이제 문과급제를 달나라 개수나무를 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 준비를 한다고 친구들하고 월출산에서 공부방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과거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신부인, 이가수, 성방몽 등이 광주에서부터 연이어 내려왔다. 조카 의숙이 200원을 데리고 구례에서 가장 늦게 도착하였다. 여러 벗들이 다 모이자 그 기세가 쇠로 만든 벼루도 구멍을 낼 것처럼 왕성하였다. 구례에서 마지막에 도착한 조카 의숙이라는 분은 누구냐면은 둘째 행님, 의령공 최지성, 이분의 장남 최호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의령공 최지성 이분이 그 구례 현감을 하고 있었어요. 구례 현감으로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조카가 구례에서 이제까지 왔다. 근데 이제 최지성이 둘째 아들이고 최호문이 장남이고 산당공이 이제 막내 아들이니까 장조카지만, 그러니까 제법 뭐 산당공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사이는 아니었던 거죠. 산당공의 친구 일두 정여창, 이분도 이제 산당공과 도학파 같이 도학한다고 다니던 사람인데, 이분은 그 성리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뒤에 이제 누구냐 조광조가 나오기 전에 성균관에서 말하자면 신독하는 선비라 해가지고 뭡니까 경연에 추천을 받아 경영관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사표를 쓰고 내려가고 그래 했었죠. 굉장히 저명한 성리학자인데 일두 정여창의 딸과 혼인했어요. 그러니까 의령공의 장남 최호문, 요분은 일두 정여창의 사위예요.